검토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문시장법 개정안이요. 네. 그 과징금 상한을 50억으로 하는 건 너무 높다. 그래서 그 산정을 10억으로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내용과 하고요. 또 위반 행위자의 소명을 삭제토록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법안은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같이 왔네요. 그래서 이 법안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여야 의원님들이 다 그 합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 뭐냐면 부당거래 행위, 다시 말해서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주가 조작 행위들이 있었을 때 그 적발됐을 때 그 과징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지금 사회적인 공분 그리고 시장에서의 교란 행위 등이 되게 강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처벌을 두도록 하자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좀 빠른 처벌을 하고 피해자 구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다 합의를 했고 금융위원회와 검찰도 법무부도 합의를 해서 일정하게 이 협의 내용들이 좀 담긴 채로 지금 온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보면 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고는 있는 모양이지만 실제로 다 이미 해소된 내용이고 특히나 그 50억이 많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최근에 사회적인 논란이 된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 주범인 나덕현 등 4명이 구속 기소될 때 부당 이득을 검찰이 7,305억으로 추산을 했죠. 그렇게 했고 또 최근에 주가 종목 5개 무더기 폭락 사태 강기혁과 관련해서는 부당이익을 104억으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주가 조작 행위라든지 시장 교란 행위 등이 겨우 뭐 10억, 20억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만일에 성공하면 시장 교란 행위와 피해자들 엄청나게 양산해 가면서 이 부당이익을 그냥 챙기고 그냥 처벌받는 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원회 협의해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인데 오늘 지금 마소 보니까 그 전문위원회 의견은 좀 이런 사안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냥 이게 법원적 시각만 지금 반영해서 이게 작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인데 금융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무의 원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민적인 반응은 오히려 법 개정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주가 조작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는 이런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강한 징계적인 처벌이 법 개정에 담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오히려 50억이 많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50억도 적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잘 협의해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회 의원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뭐 비례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제 50억 원 이하에 특히 산정할 수 없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50억 원 이하라고 하는 것이 좀 비례나 형평성의 원칙에 이제 반할 수 있다. 좀 의견을 좀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제 이익의 산정 442조의 이익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벌금 부당이익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50억이라는 게 꼭 많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관련해서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입증이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그 소명 정도로 해도 된다라고 지금 변경해서 정부에서 네. 통과된 상황입니다. 네. 448조의 2입니다. 형벌 등의 감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진술함으로써
범죄 규명, 결과 발생의 방지 또는 법원의 체포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명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같은 그런 규정인데 저는 제가 지금 그 보는 제가 아는 법상식으로는 지금 이러한 규정을 한 예가 없거든요. 저는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저 전주혜 의원님께 좀 이렇게 그 법안 내용을 좀 잘 설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이소희 가자고 지금 또 그러셔가지고 주가 조작 관련 사건들은 계속 뭐 많아지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고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벌어진 몇 개 사건들 때문에 국민적 불안과 불만이 강한데 관련 당국에서 사실은 이 법을 뭐 관련해서 지금 쫓아가기 바쁜 상황들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이어지 못해서 이 법이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지금 처리돼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 잘 설명해 주시고 검찰과 법무부와도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진행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는 점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 플리바게닝 제도와 비슷한 조항 아니냐 이런 경우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전재 의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 담합행위 독점 규제에서 담합행위와 관련해서 그 담합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 행위자와 관련해서는 과징금은 다 면제해 주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이순위자 같은 경우는 절반 가까이를 또 과징금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시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 그 신속하고 명확한 범죄 행위에 대한 파악과 처벌을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과징금을 감면해주거나 하는 등등에 대한 부분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도 이게 논의가 되고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점을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신속하게 이 처리돼야지 지금 뭐 최근에 벌어지는 주가 조작 행위 때문에 국민들과 시장에 충격이 큰데 하루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